안니치와 안녕하세요. 미츠인의 홈스쿨의 한수연입니다. 저희는 현재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그리고 유치원생 이렇게 3남매를 4년째 홈스쿨링을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 딱 1년 전에 일본으로 왔습니다. 미국에서 4년 전에 홈스쿨링을 시작하고 또 그 전부터도 저희 아이들이 이 세 군데만큼은 놀이터 또는 우리 집 뒷마당과 같이 편안하게 생각하고 또 좋아하고 친숙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도서관입니다. 어느 한 선교사님네 가정은 열악한 환경에 학교도 보내기 힘든 상황에서 자녀들을 키우시고 홈스쿨링을 하셨는데요. 화려한 커리큘럼도 아니고 어느 특정 홈스쿨 프로그램이나 온라인 수업도 아닌 바로 도서관에서 찾을 수 있는 책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모든 과목들을 배웠다고 합니다. 저희도 홈스쿨링을 하면서 책을 소리내어 읽어주고 또 다양하고 좋은 책들을 읽게끔 해주고 있고요. 꾸준히 도서관을 방문하고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마음 편하게 몇 시간씩이나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요. 하루속히 그런 날이 또 올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연이에요. 저희 가족은 공원이나 산, 바다와 같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가운데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현재 도시에서 살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모든 연령대가 화면 앞에서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지면서 더더욱 의도적으로 자연 가운데로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아이들이 나가기 귀찮아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나가면은 들어가기 싫다고 조금 더 놀면 안 되겠냐고 하면서 좋아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자연 가운데서 시간을 보내는데 여러 장점들이 있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아서 밖으로 자주 나가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박물관입니다. 책으로 보는 것을 입체감을 갖고 볼 수 있도록 해주려고 하는 방법인데요. 아이들은 무료 입장인 곳이 대부분이고 어른들도 무료인 곳 혹은 저렴한 비용인 곳이 많기 때문에 홈스쿨링을 하면서 주중 오전 시간에 쉽게 방문할 수 있습니다. 과학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미국도 일본도 모두 진화론을 바탕으로 한 전시물들을 볼 수 있는데요. 마침 저희가 올해 Classical Conversations에서 과학으로 배우는 주제 중 하나가 진화론이기도 하고 또 과학박물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여러 주제들이 있어서 아이들과 함께 과학박물관을 방문을 한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일본 도쿄에 있는 국립과학박물관에 저희 미츠이네와 함께 가보시죠.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실내여서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에도 방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오늘은 햇빛은 따뜻했지만 조금은 쌀쌀한 날씨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전 예약이 필요하고 입장이 가능한 인원수 제한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이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방문하는 것이라 아이들도 친숙하고 이미 몇 층을 갈 것인지도 알아 앞서 갔는데요. 바로 자연의 구조를 탐구한다 라는 테마의 지하 3층으로 향하였습니다. 지하 3층에는 아이들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가며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것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학창시절 때의 과목들 중에서 과학이 가장 어렵게 느껴지고 좋아하지 않는 과목이었는데요. 다행히도 저희 둘째와 셋째는 과학을 가장 좋아하는 과목 중 하나로 이야기를 합니다. 홈스쿨링을 하며 노력하는 부분 중 하나는 서두르지 않으려는 것인데요. 아이들이 관찰하고 보고 배우는 모든 과정에서 절대로 다음, 자, 그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최대한 길게 링거하며 작은 것이라도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도록 해주려고 합니다. 그것을 돕기 위해 아직은 일본어를 못하기 때문에 설명을 읽어주는 것은 이곳에서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제가 먼저 작은 것에서도 관심과 감탄을 표현하려 하고 또 질문도 많이 합니다. 이번 방문의 가장 큰 목적 중 하나는 바로 Periodic Table이었는데요. 지난 몇 주 동안 첫 12가지의 엘레멘트를 암기하고 엘레멘트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관심을 더 키워주기 위해서 한 번 더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 앞에 있는 Periodic Table을 보면서 지금까지 외웠던 노래도 불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아우팅의 하이라이트인 점심 식사로는 아침을 든든히 먹고 가서 간단한 삼각 주먹밥을 준비해서 갔습니다. 식사 시간이 끝난 후 1층에 갔는데요. 메인층에서 입구는 진화론에 대해 전시되어 있어요. 아이들이랑은 예전부터 진화론에 대해서도 저희 가족은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생소하지 않은 주제예요. 오늘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간단하게 했었고,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곳 일본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고 또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1층은 훨씬 더 큰데 오늘은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지하 1층과 지하 2층은 진화론에 대한 전시물들로 가득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가고 싶지 않다며 지하 3층에 다시 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지하 3층에 다시 와서 노트와 연필을 꺼내 이제는 지금까지 봤던 것들 중에서 재미있거나 신기하거나 관심이 있었던 것을 기록해 보았어요. 저희는 주로 아이들이 이렇게 그림으로나 글로 간단하게라도 기록하도록 하곤 해요. 초등학생인 둘째는 그림과 함께 옆에 있는 설명을 따라 적기도 하고, 유치원생인 막내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제가 스펠링을 해주고 그것을 적곤 해요. 오늘은 3가지를 그리기로 했는데 제가 이걸 그려, 이것을 적어라고 정해주지 않고 아이들이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하고 자유롭게 기록하도록 하곤 해요. 무엇을 고를지 모를 때에는 이건 어때? 이거는 하며 선택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해주기는 하지만 그 정도로만 관여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표현도 자유롭게 하게끔 해줍니다. 문제집을 풀거나 교과서를 사용하면 맞고 틀린 답이 꼭 정해져 있지만 스스로 관심 있어 하는 것을 기록하고 표현하는 것에는 틀린 답이 없으니까요. 아이들이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칭찬을 해주고 격려만 해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국립과학박물관 2번째 방문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첫 번째 방문했을 때는 그곳에 있는 2 건물을 다 층층마다 다 보고 왔는데요. 이날은 지하 3층에서만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혹시 일본에 계시거나 혹은 일본이 아니시더라도 무료로 이곳을 버추얼 투어를 하실 수 있고요. 일본어, 영어, 한국어 가이드도 다 있어서 세계 어느 곳에 계셔도 저희가 방문한 박물관을 여러분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박물관뿐만이 아닌 여러 박물관이 버추얼 투어를 가능하도록 하는데요. 집에서 편안하게 아이들과 함께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 가족 같은 경우에는 원 인컴 패밀리이고 또 아이들도 셋이다 보니까 늘 넉넉하지는 않지만 물건보다는 경험에 투자하라 라는 말처럼 아이들에게 좋은 장난감이나 비싼 옷은 사주지 못하더라도 풍부한 경험은 할 수 있도록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박물관이 다 무료이고 또 한국에도 국립박물관은 무료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홈스쿨링을 하시면서 아이들과 함께 방문하셔서 책으로 배우는 내용을 조금 더 입체감을 가지고 나누면 어떨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홈스쿨링에 관한 내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바이바이.